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구재영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구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역대 노벨 문학상 살펴보기를 주제로 가져왔네요. 네, 지난 10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 이후로 이제 해외에서까지 책이 품절되기도 하고 네. 정말 큰 화제가 또 됐었잖아요. 네. 이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그럼 어떤 특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네, 정말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벨기에 한국문화원에 배치해뒀던 채식주의자 한글판이 도난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발표한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한 이유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특히나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 예를 들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다루면서 억압과 폭력의 상처를 직시하고 이제 이를 문학적으로 숭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한림원 측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인간의 고통과 도덕적 딜레마를 주제로 다루며 역사적인 배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한강 작가의 소설 그럼 재영 학생은 읽어봤나요? 아, 이제 저번에 소년이 온다를 읽으려고 책을 펼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아직 다 읽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한강 작가의 책을 읽지는 않았어도 너무 유명한 작가시기 때문에 네. 작품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대표작을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한강 작가의 대표작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도 이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발간된 작품인데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욕망, 억압, 그리고 자아의 상실과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주인공인 영혜가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영혜는 고기 섭취를 거부하면서 점차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고 이러한 영혜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소설에서는 영혜의 변화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갈등이랑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 본성의 파괴와 자유를 탐구하는 이야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주인공인 영혜가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잖아요. 한강 작가는 이 선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네, 영혜의 행동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억압적 구조와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작가는 육식을 거부하는 영혜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소개할 작품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 동호랑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트라우마와 기억의 힘을 탐구합니다. 네. 근데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폭력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연약함과 존엄성을 심도 있게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에게 잊혀진 역사의 상처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담아낸 소년이 온다는 매우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 한강 작가는 이렇게 역사적 아픔을 다룬 작품 외에도 또 인간의 내면과 또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다른 작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 흰이라는 작품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흰은 한강 작가의 독특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네. 삶과 죽음,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여성이 외국에서 아이를 잃은 상실감을 배경으로 흰색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는 이 소설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섬세하게 탐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리고 희는 각각 사회적 억압과 역사적 상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루면서 이 작가만의 깊이 있는 문학적 세계를 보여주는데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와 또 고통, 치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
또 한국 문학을 국제적으로 알린 참 중요한 작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이 한강 작가의 hin을 읽고 네. 큰 영감을 받아서 예명을 정한 가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수 희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원래 본명이 박혜원이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hin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예명을 hin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제 hin에서 다루는 고통과 상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고 그리고 이를 예명에 담아서 음악을 통해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말 이 작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럼 어떤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지도 궁금한데 최근 3, 4년 동안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누가 있습니까? 네, 이제 또 대단한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네. 2020년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 미국의 시인인 루이즈 글릭이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제 대표작으로는 야생 붓꽃, 음. 아베르노가 있고 두 작품 모두 시집입니다. 이제 루이즈 글릭의 시는 개인의 상실, 고독,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야생 붓꽃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특히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노벨 문학상에서 시집이 수상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드물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작가가 수상을 했나요? 네, 탄자니아의 압둘라 자크 구르나 작가입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바이 더 시가 있습니다. 구르나 작가는 주로 식민주의와 그리고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네. 이제 구르나 작가의 작품은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식민주의의 후유증과 문화적 혼란과 정체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제 특히나 대표작 중 하나인 파라다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의 식민지 경험을 다룬 소설로 문화 충돌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떤 작가가 수상을 했나요? 네, 프랑스의 소설가 아니 에르노입니다. 음. 대표작으로는 남자의 자리, 그리고 세월이 있고 자전적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네. 아니 에르노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변화를 탐구했고 특히나 계급, 성, 그리고 기억, 여성의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네. 대표작 중에 하나인 세월은 집단적인 기억과 개인적인 기억을 결합하여서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문학적으로 기록한 걸작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네.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때 인용했던 네. 이 마틴 스콜세지의 명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네. 말이 떠오르는데 네. 에르노 작가도 개인적인 경험을 소설에 투영한 것이 좀 특징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이어서 2023년도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용 포세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용 포세 작가는 실험적 글쓰기와 미니멀리즘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데요. 네. 주로 실존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리고 언어의 반복과 리듬을 통해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셉톨로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고 비종교적인 독자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네, 정말 좀 실험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인 올해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네요. 네. 최근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의 특징이 그러면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찾아보았는데요. 네. 이제 최근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식민주의, 이주, 여성의 경험, 계급의 문제와 같은 주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자전적인 요소나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문학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인 기억과 사회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작들은 모두 좀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문학의 매력인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국제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한강 작가가 2024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많은 언론이랑 문화계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해외에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은 작가 개인의 문학적인 영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양질의 번역가를 육성하고 이제 작가가 해외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국문학번역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작품이 더 널리 퍼지고 그리고 한국의 문학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재영 학생 주변의 이제 청년들의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났을 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중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평소에 한강 작가님의 책을 즐겨 읽던 친구가 신문사에서 급하게 속보를 날리는 것처럼 저한테 SNS 메신저로 네. 이제 급하게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셨다라는 네. 속보를 날려줘서 네.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급하게 기사를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제가 휴대폰에 신문사 어플을 몇 개 깔아뒀는데 이제 속보가 나오면 알림이 되게 급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네. 수업 도중에 또 알림도 총알처럼 막 얻어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한 당일이랑 그 다음날까지에는 SNS에 온통 한강 작가님의 이야기만 그렇죠. 있었고요.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SNS 중 하나에 24시간만 볼 수 있는 스토리를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날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청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구재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